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강화한다. 정부도 이번 개편의 방향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장기 보유보다 장기 거주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도가 이번에 사실상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구조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기간에 따라 연 4%를 공제받아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보다 거주를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부는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기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앞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만으로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보다 실제 그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기거주소득 공제에도 한도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공제 금액 자체에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그리고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수십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초고가 주택의 절세 효과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도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집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즉, 오래 보유했다고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바뀝니다. 이번 개편에서 양도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주택은 부담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 정도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즉,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종부세 계산 방식도 강화됩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용 1주택과 지방 12주택도 7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까지 올라갑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같은 집이라도 과세 표준이 커진다는 뜻이고 결국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종부세 세율도 인상됩니다. 정부는 종부세 체계를 주택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집이 몇 채인지보다 얼마짜리 집인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거주기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오랫동안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가 없지만 2027년에는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즉, 세금이 한 번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모두 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오랫동안 실제 거주한 실수요자는 계속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게는 매도할 시간을 줍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하지만 2027년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만 추가 부담하고 2029년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정상화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장기 보유보다 장기 거주가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장기 거주 소득 공제에 20억 원, 이후에는 10억 원의 한도가 신설됩니다. 셋째,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종부세 세액 공제 역시 보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공제금액에도 800만 원과 600만 원의 한도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계속 보호하지만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보셨나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